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최근까지 내년에 중요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급 정책들, 사전 청약, 이러한 신규 개념들도 도입이 되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완화에 대한 검토, 이것도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드렸었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새 제도도 개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두 가지 큰 개편안 중에 첫 번째로 이 비과세 구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 고가 주택에 대한 기준이 아직까지 9억으로 설정이 돼 있죠. 하지만 수도권의 웬만한 아파트들도 이제 9억이 다 넘는 상황에서 사실 고가 기준이 9억이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제가 됐든 이 변경이 될 부분이긴 한데 현재 이 사안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과연 이 비과세 구간을 상향시키게 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영향점을 받는 이 아파트는 저가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하단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전용 멤버십 강의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자, 현재 시장 상황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실수요 강세 시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방과 수도권의 움직임이 약간은 다른데, 지방 시장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즘에 투자 수요들의 진입이 좀 꾸준하게 늘어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현재 거래 비중의 거의 30% 정도가 이제 외지인 비율이다라는 기사는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특히 이제 저가 아파트들, 구축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공시가 1억 미만의 아파트들을 싹쓸이 해가는 투기 수요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단지 이 아파트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주변 아파트까지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지역의 상위 아파트까지 어떻게 해서든 가격 상향 에너지가 전달이 되거든요. 이렇게 전국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 거래량이 적습니다. 거래량이 적은데 지금 저가 아파트가 거래량 비중의 상당수고, 이들이 움직이면서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여러 단지들 보면은 이 저가로 매물을 던지는 경우는 없어요, 아예. 오히려 이제 호가만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서 거래량은 더 적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매물이 없으니까요. 그러던 와중에 거래가 한 건 이루어지면 또 신고가, 이 공식이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리 인상, 그리고 실제로 시중 금리가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큰 영향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또 이 상황에서 전세 급등이 또 올 가을철에 가장 현안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지금 가뜩이나 매물 부족이죠. 그런 상황에서 월세까지 상승 중에 있고, 이런 와중에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오히려 이제 서울의 외곽 수도권 지역을 매수하자 하는 이 매매로 돌아선 수요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재 이 전세는 줄어들었고요. 이 월세 비중이 이제 40% 육박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이제 7% 더 상향된 것인데, 이 수치는 정말 급등한 거죠. 월세로의 그 비중이 급등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멈출 줄 모르고 집값은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집값 상승의 원인은 이제는 외우셨을 텐데, 공급 부족이다. 이게 가장 대중적인 상승의 주 요인이죠. 자, 일단은 신축 공급 사이클이 붕괴됐는데, 일단 서울 내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때문에 공급량을 맞추지 못했고요. 그리고 택지도 중단되면서 이제 신도시가 이 길을 마지막으로 해서 상당 기간 동안 이제 공급 사이클이 붕괴됐던 것이죠. 이제 최근에서야 3기 신도시 공급안들이 나오고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실제로 시장에 이 사이클을 새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5년 정도,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존의 매물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데, 기존의 매물도 좀 잠겨 있잖아요. 일단 2018년부터 임대사업자 폭증했었고,
혜택 때문에 폭증했었고, 또 그 이후에는 증여로 갔죠. 이제 임대사업자 혜택 막히고 나서 9.13 이후부터는 증여로 이제 몰리기 시작하는데, 증여가 최근에도 증여 취득세도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증여로 선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요가. 이로 인해서 물량 잠김. 증여의 경우에는 5년,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뭐 8년 이렇게 장기간 기존 물량 중에서도 거래를 할 수 없게 잠긴 물량 수가 상당하다. 이렇게 원인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 자, 지난 정책들을 되돌아봤을 때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기존의 다주택자의 물량을 이 국민들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으로 작용을 시키겠다, 장치로 이용하겠다라는 정책은 좋았으나 이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신규 임대사업자도 급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물량 잠김에 일조를 했고, 결론적으로 이 국민들이 거주하게,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 수는 늘렸으나 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이 수요 증가에 대한 해결책이 없었다. 그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신규 물량이 중요한 시기가 지금 현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집값을 못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수요자라고 하면 무주택자, 1주택자 가리지 않고 모두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기조가 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때문에 팔지 못하고요.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고, 지금은 1주택자도 매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은 전입 조건 그리고 기존 매물 6개월 안에 대출 받을 시 매도하는 것도 여간 힘든 겁니다. 이거를 맞추기가 과연 쉬울까요? 그래서 엄두조차 못 내는 수요자들이 많고, 실제로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에 서울에 이미 비과세 구간 다 넘은 주택들이 상당수기 때문에 이 주택을 매도하는 순간 1주택자도 동급 그레이드의 그 아파트를 사기가 어려워요. 본인이 추가해서 갈아타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 보니까 그냥 포기하고 가만히 있는 수요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부터 개선해주는 게 순서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비과세 구간도 마찬가지지만 그보다 더 급한 게 말도 안 되는 주거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들이죠. 1년 이내 전입과 기존 주택 매도, 그리고 대출 받을 시 또 6개월 이내 해야지 뭐 빌려주고, 그리고 6개월 못 지키면 뭐 회수해 가고, 이게 주거 이전의 자유를 해치는 거지 뭡니까?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을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나라입니다. 자, 아무튼 요즘에는 이 무주택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증가했어요. 뒤늦게 지각생이죠. 내 집 마련 수요 진입을 하는데 20대, 30대 그 매수 비중이 높아졌다. 그리고 서울 내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들의 자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은 정말 인기가 없던 외곽지나 오래된 아파트들이 실수요가 들어오면서 키 맞추기가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외에도 조금 더 자본이 부족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빌라, 그리고 요즘 각광받고 있는 오피스텔, 아파텔에 대한 수요로 진입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우수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오피스텔에 대출이 용이한 면을 활용해 가지고 진입하는 수요자들이 그만큼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의 시장의 움직임, 서울의 외곽과 구축이 오르는 상황에서의 양도세 개편,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래서 제가 이전 설명까지 드린 거거든요. 자, 일단은 이번에 양도세 개편에 대한 부분이 이제 비과세하고 장특공제를 만지는 건데, 자, 9억에서 12억으로 기준선을 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악재죠. 비과세는 호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악재예요.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일단 비과세에 대한 시장의 영향점을 중심으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도세가 개편되면 서울과 수도권에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 비과세 구간을 상향시키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걸까? 살펴보면요. 일단 결론적으로
매수를 한 사람은 긍정적일 거고 매수를 안 한 사람은 부정적일 거예요. 이 중요한 부분이죠. 자, 9억에서 12억으로 바뀌면 일단 냉정하게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9억에서 12억, 3억이잖아요. 사이에 주택 호재로 작용합니다. 9억에서 12억 사이. 특히 이제 9억 언저리에 있는 뭐 8억대에서 뭐 9억대에 있는 그 단지들이 호재로 이 비과세 변경에 작용점을 받을 것이고 3억의 비과세 구간이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설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논란이 있죠. 이 기존 소유자도 마찬가지로 이 날이 되면 그때부터 9억에서 12억 사이 비과세다 이건지 아니면은 이날 이후부터 매수하는 사람만 9억에서 12억 사이 호재다. 이거는 불확실한 상황인데 사실 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9억 12억 되면은 전체 주택에 대해서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요게 또 논란이고요. 자, 이게 기존 소유자까지 다 포함할 경우 원래부터 이 주택을 가지신 분은 이제 9억이 좀 넘거나 뭐 10억 됐어. 이런 경우에 매도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분명히 조금만 보태서 내가 갈아타기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 비과세 구원도 지났으니까 갈아타기 준비해 봐야겠네 슬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근데 이게 12억까지 가버리면 사실 이 지금 갈아타는 것보다 비과세 금액을 채우는 것이 더 유리해 보이거든요. 이거는 기술의 차이인데 사실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갈아타는 것이 더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하지만 갖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비과세가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아직까지 비과세를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라는 문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세금을 적게 내고 많이 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 호재로 작용하고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추가적인 그 상승이 바로 앞에 있는 단지인데 지금 거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지금 내는 것보다 조금 1년 뒤에 내는 게 나으니까 1년 기다릴래요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년 기다렸더니 저 단지는 뭐 몇 억이 가버리고 그럼 또 갈아타기 못하는 거지. 뭐 이런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심리상의 문제긴 한데 기존 소유자들은 비과세 금액 채우는 게 당연히 유리하기 때문에 들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 금액대에 있는 물건은 오히려 줄어든다. 매물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매수하게 되면 호재죠. 네. 못 사게 되면 9억에서 12억 사이 3억의 비과세 구간 동안은 빠르게 상승할 텐데 그걸 놓치게 되는 것이고 자, 아무튼 이러한 영향점이 있을 것이고 이 영향은 이제 서울의 저가 아파트와 수도권의 중가 저가 아파트에는 굉장한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단기간 이 3억의 비과세 구간 동안 빠른 가격 성장이 예상된다. 뭐 6개월, 1년 정도면 이걸 다 채워버리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지금 단지들 보잖아요. 이 서울의 저가 아파트 단지 보면은 이제 비과세 구간 넘어가서 굉장히 속도가 느린 단지들이 많아요. 비과세까지는 빨리 갔는데 그 이후에 느린 단지들. 대표적으로 그런 단지들 있는 뭐 지역구, 뭐 강서구, 뭐 은평구, 동대문구 뭐 이런 데가 있어요. 9억까지는 분명히 빨리 가더니 그 이후로 느려. 이런 단지들이 있습니다. 비과세 구간 지나니까 상승 속도가 늦더라. 근데 이제 추진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들 단지가 이제 12억까지는 후딱 또 가는 거예요. 후딱 또 가는 겁니다. 거래가 안 터지는 단지들은 거래가 터지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근데 이 비과세 구간을 주면 이게 당근이고 채찍이 남아 있습니다. 숨은 뜻 다음 시간에 얘기를 드릴 텐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변경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비과세 구간이 확장되면서 자, 여기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이게 오래 보유함과 뭐 짧게 보유함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남는 금액 차익에 따라서 이제 세율을 바꾸겠다라는 것이거든요. 현재 이 양도세 중과 때문에 이 매물이 잠겨 있는 걸 보고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부분인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어떤 시정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고요. 하단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댓글 누르시면요, 제 블로그가 나옵니다. 블로그 이웃 신청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